식종 공연 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에 계시는 포럼 참가자 및 내빈 여러분, 광주 인권상 시상식과 광주 민주포럼 개막식이 곧 시작됩니다. 모두 행사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온라인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되며 행사 진행 중 마스크 착용 및 좌석 간 거리를 유지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곧 기념식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 2021 광주 인권상 시상식 및 광주 민주포럼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 광주 인권상 시상식 광주 민주포럼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인권상은 2000년 동티모르 민주화 운동의 대부 사나나 구스마오 전 대통령을 제1회 수상자로 시작하여 지난 22년 동안 매년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헌신해 오신 분들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문화, 예술, 언론, 학술 분야를 통해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매 2년마다 광주 인권상 특별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 인권상과 광주 인권상 특별상 모두를 선정했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개막 공연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유튜브 행사를 시청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앞에 있는 화면에 표시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정동련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 분의 축사와 광주 인권상 수상자 소개 및 시상, 광주 민주포럼 기조발제와 축하 공연으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5.18 민주영령과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모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8 기념재단 정동련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이사장님께서는 80년 5.18 민주화운동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5.18 관련자 중 가장 오래 수감 생활을 하셨으며 이후 5월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고 광주 시민운동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99년 9월 광주시 남구청장 보궐선거에 시민후보로 당선되어 4년간 구청장 임무를 수행하셨고 올해 5월 5.18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2021년 광주 인권상 시상식과 광주 민주포럼 개막식을 빛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5.18 기념재단은 2000년부터 부당한 권력과 제도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공헌한 인사와 단체를 발굴하여 광주 인권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광주 인권상 수상자는 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아논 남파 씨입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로서 태국 군부 정권 하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셨고 군주제 개혁을 위한 개헌과 민주주의 확립을 요구하는 연설을 통해 태국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수차례 체포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 오다 지난 2월 9일 왕실 모독죄 등의 제목으로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던 중 지난 5월 6일 감옥에서 코로나 확정 판결을 받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 예술, 언론, 학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한 광주 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는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프로덕션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입니다. 본 단체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조명하는
20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와 700편 이상의 TV 시리즈를 제작하고 대중에게 무료 제공하여 인도네시아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1일까지 광주 민주포럼이 코로나 이후의 글로컬 민주주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주화운동의 중장기적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폭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군부 쿠데타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21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쿠데타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미얀마의 젊은이와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주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를 결성하여 미얀마의 투쟁 상황을 알리고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얀마 연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전 지구적 연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연대하겠습니다. 인권이 도전받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수상자분들과 인권활동가 여러분께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광주인권상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검증위원 및 심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1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내정된 태국의 아논 남파 씨와 특별상 수상자인 인도네시아의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에 축하를 드리며 구금 중인 아논 남파 씨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조속히 석방되기를 바랍니다. 정동영 이사장님 개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님은 민주화 인권, 나눔과 연대의 5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정의로운 도시 광주, 풍요로운 도시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광주 인권상 시상식이 열리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올해 광주 인권상을 수상하신 태국의 아논 남파 인권 변호사와 특별상을 수상하신 인도네시아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광주 인권상이 제정된 지 2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30명의 개인 및 단체가 인권상을 수상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수상자들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권상을 수상하신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 역시 불의한 정권에 맞선 오랜 민주화운동으로 부금되어 있는 상황이라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인권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켜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광주라 불리는 미얀마도 군부 쿠데타 이후 100일이 넘도록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한 채 765명이 넘는 민간인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했고 최소 3,500명이 수감되어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유엔과 세계 인권도시 등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강력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광주라는 이름은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되었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광주의 시대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80년 5월에 광주 공동체가 실현했던 대동세상의 가치를 세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온전히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전 세계에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강주의 5월과 너무도 닮아있는 지금의 미얀마가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민주인권을 향한 5월 영령들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인권 평화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많은 분들과 단체, 도시와 국가가 연대하면 두려울 것도 못 이룰 것도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자리를 주관해 주신 5.18 기념재단 정동연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송영길 더민주당 대표님, 정근식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아울러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대 강주인권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인권상을 수상하신 안원 난파 인권 변호사의 빠른 석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용집 의장님은 광주광역시 의회를 통해서 광주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5월 단체 및 유가족 여러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용빈 국회의원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 정동영 5.18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전 세계 민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2021년 광주인권상 시상식 및 광주민주포럼 개막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광주는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인권 증진과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매년 5월 18일에 5.18 인권상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민주화와 인권 수요에 앞장서 오신 공로로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의 영광을 나누신 안원 난파 변호사님께 150만 광주 시민의 뜻을 담아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 및 소수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큐멘터리와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구촌 소수자 인권에 대해 고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공로로 광주 인권상 특별상을 수상한 인도네시아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에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상식을 계기로 광주와 태국, 인도네시아를 넘어 민주화를 열망하고 있는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가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4일 동안 진행될 광주 민주포럼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답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를 밝히는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정의로운 등불이 더욱 힘차게 타오를 수 있기를 다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역대 광주인권상 수상자분들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 수상자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광주 인권상 수상자 결정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발표는 당초에는 저희 문규현 위원장이신 문규현 신부님께서 발표하기로 되셨는데 사정상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심사위원인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저를 포함한 7분의 심사위원께서 검증위원들이 검증을 거친 후보자들을 상대로 열띤 토론과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선정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동영 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또 설명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생략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태국 인권변호사 안온 남파를 2021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안온 남파는 2008년 인권변호사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민주주의 및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그는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이후에 태국 형법 112조 왕실 모독죄에 의거 수감된 인권활동가와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군사법정에 해부된 사람들을 위한 변론을 해오고 있다. 2014년 그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항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저항하는 시민이라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단체를 공동 창립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군부 정권의 퇴진과 총선을 요구하는 우리는 선거를 원한다는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이 같은 투쟁의 결과 그는 수차례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이후 계속되는 수감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2021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인도네시아의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를 선정하였다.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는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이 2009년 설립한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단체이다. 설립 이래 이 단체는 20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와 700편 이상의 TV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이들이 만든 모든 영상물들은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많은 인권단체들과 학교에서 캠페인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권 문제를 다룬 다수의 작품은 인도네시아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군사 권위주의에 의한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권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태국의 안온 남파와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들과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가 5.18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의 결정이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활동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 및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발표를 하면서 41주기를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무독재 항거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헌법상의 저항권을 행사한 저항정신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나눈 대동정신이 구현되는 또 그것에 대한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수감 중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수상자 태국의 안온 남파의 건강 회복과 저속관 석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 결정문 발표를 심사위원이신 김종호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 광주인권상 시상식 및 광주민주포럼 개막식의 테마곡과 함께 올해의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2021 광주 인권상과 특별상을 시상하겠습니다. 2021 광주 인권상 수상자는 안온 남파님입니다. 시상은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정동년 이사장님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은 현재 구금 중인 수상자 안온 남파님을 대신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 최기영 변호사님께서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광주 인권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그리고 상금으로 미화 5만 달러가 수여됩니다. 광주 인권상 5.18 기념재단은 태국의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항하여 군부 통치가 가져온 인권 침해와 군 주재 개혁을 위한 투쟁을 통해 태국 민주화 운동을 이끈 안온 남파님에게 2021 광주 인권상을 드립니다. 안온 남파님의 헌신은 온 인류가 바라는 민주, 인권, 평화의 세상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가슴에 품었던 저항 정신과 대동 정신을 세상에 널리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5.18 기념재단은 안온 남파님에게 시상금과 함께 이 상장을 드립니다. 기념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수상자님 소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계신 안온 남파 변호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명과 인권을 기본적 가치로 하는 5.18의 시대적인 사명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생생히 살아 숨쉬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멀리 광주의 시대적인 사명이, 시대적인 정신이 안온 남파 변호사님의 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표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빠른 쾌유와 석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온 남파님의 인권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리 수상을 해주신 최기영 변호사님께도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이어서 안온 남파 수상자의 소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이어서 2021 광주 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특별상 수상자는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입니다.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는 영상 제작 보급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2021 광주 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계신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의 공동 대표이신 단디 디위락 소노 씨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분 first of all, 여러분. on behalf 먼저 of all the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 팀을 대표해 extend my deepest 수상에 대한 for this 감사의 special-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t makes Watchdog sign a new social contract with the 덕분에 world's community and 워치독은 국경을 넘는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든든한 through this 인맥을 얻게 award, our 되었습니다. movies transcend 이번 the relation between the maker and 세상을 통해 우리는 this 단순한 relation has transformed 제작자와 관계, 우리의 영화는 단순한 제작자와 관계 관객의 관계를 넘어서 인권 증진이라는 동일한 꿈을 as 실현하고자 하는 experienced by many social 시민 사회 campaigns. 운동에 동참하게 Not all 되었습니다. parties are 과거의 able to 경험에서 accept 보듯이 certain contents 모든 and 사람들이 perspectives. 특정 컨텐츠와 의견을 허용하지는 As 않습니다. expressed in different 다양한 forms, 형태로 hostile, 반대를 and 표시하고 suspicious 적대적이고 특정 이해관계에 물든 편파적인 견해로 여러 차례 우리를 억압했습니다. Therefore, 그렇기에 the award brings 이번 profound 수상은요, meaning to us. 특별히 의미가 더 깊습니다. From an institution that has been 지난 part of 40년 global 동안 environmental movement 디지털 in the last 인터랙션이 존재하기도 전에 글로벌 보편적 인권 운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부터 It's like a huge 인정을 and 받았음을 significant social 의미합니다. protection as well as a 정말 든든한 guarantee 지원군을 our works 있는 from a 느낌이면서 great institution.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로부터 우리가 Social 잘하고 contract 있음을 is not a 인정을 historical 받았음을 certificate.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연은요, 단순한 행운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 전 우리가 워치독을 시작했을 때 언젠가 사회 운동의 일환이 되리라 꿈꾸었습니다. 맥트 다큐멘터리는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서로 연계하며 배워가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 제작을 하면서요, 미디어를 사회 통제 역할에 대해서 고려하며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고 보다 쉽고 빠른 액세스와 효용적인 유통 전략을 구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상,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지원해 주신 글로벌 커뮤니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인권 증진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힘쓰는 국제 시민사회 가족을 환영하고 매우 기쁩니다. 동시에 개인 회사로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상은 인권 증진에 보다 매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상을 특히 인권 유린의 희생자, 가족, 생존자, 인권 지원자, 그리고 우리 다큐멘터리 참여해 주신 분, 미래에 참여해 주실 모든 분들, 함께한 팀원들과 관객분들, 그리고 우리의 다큐멘터리를 자발적으로 배포해 주시고 각각의 커뮤니티의 사회운동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해 보는 모든 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시민 여러분, 5.18 기념재단 전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에 시민사회 운동에 있어서 귀감이 되어 주시고 정말 큰 힘을 불러 넣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의 특별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미화 $10,00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연대의 뜻을 표하며 광주 인권상이 수상자들의 활동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수상자들에 대한 헌정 공연입니다. 기억의 노래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There is old black and white picture. Long has it been and time flow. Memories fade away. Unknown heroes of grace. Though time increasingly flows, forever we'll remember, holding on to old memories. That's why we are here. Every moment that together we secure. Thriving mother, lesson not to leave. Mother's son gone to work, mother's heart broken within, waiting for return. Go to the graveyard, everyone. No one knows who they are. No one knows where they came from. Who died in vain? Remember for now, forever. Remember Sarah's man, our sister and brother, mother and father. Please do not forget. 망각의 숲에서 기억의 바람 불어와 떠나간 이들 집으로 돌아오라. 함께 지켜낸 모든 순간 우리의 자유 고운 하늘이여 강물이여 잊지를 마고 어머니여 아버지여 잊지를 마오. 감동적인 헌종 공연에 세계 합창 올림픽 금메달 사관왕에 빛나는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대한민국 최초 장애 비장애 통합 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인버였습니다. 잠시 후 2021 광주 민주포럼이 21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포럼 전체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글로컬 민주주의의 오늘과 내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주화 운동의 중장기적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기조 발제로 광주 민주포럼의
호문을 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먼저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2021년도 광주 인권상 시상식과 광주 민주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자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광주 인권상을 수상하신 안온 남파님과 광주 인권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2021 광주 민주포럼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5.18 기념재단 정동연 이사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축하드리고 이용섭 시장님, 장희국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5월 7일 민주당 대표로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광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날 저와 민주당 지도부는 국립 5.18 민주 묘지의 광주 영령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또한 제 친구인 전영진 열사의 묘를 참배하면서 살아남은 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광주발 5.18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민주당 당대표로서 맨 앞에 서서 5.18 묘지 헌화하는 재단 앞에 걸어 나갈 때의 저의 심정은 저 앞에 탱크가 서 있을 때 그 총구 앞을 내가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 민주당의 당대표라면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총구 앞에 설 각오가 돼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도청을 사수했던 윤상원 열사와 15인의 열사를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올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41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저는 41년 전 광주는 한국 현대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으며 오늘날 누리는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송금호 작가가 쓴 1980년 5월 18일이라는 소설책을 혹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제가 한번 권유를 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100권, 200권을 써서 우리 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가 상하권을 나눠줬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전두환이 왜 5.17 광주의 심각한 이 폭력적 진압을 통해 이러한 걸 유발시켰는지가 밑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신군부의 계산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5.18 시민들이 그 참혹한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총을 들고 자유적으로 싸웠지만 그 해방된 광주 그 시내 공간이 군부 독재가 바랐던 것처럼 혼란과 무질서의 아비규환의 장이 돼서 그들의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시켜줄 명분을 제공한 광주가 아니라 너무나 질서 정연하고 평화롭고 그 수천 종의 총이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사적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한 총기 사고나 어떤 살인이나 약탈이 없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의 기적 같은 일로 저는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리든 뉴욕이든 LA든 런던이든 조금만 되면 상가가 약탈당하고 상점이 깨지고 상품을 훔쳐가는 이런 폭도로 변하는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준 광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18은 우리는 군사주의, 권위주의,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 이정표를 새롭게 세운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5.18 정신은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촌 민주주의의 중요한 그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교훈을 통해 학습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가치를 지구촌 인류 보편의 가치로 계승 발전 확산시켜 나갈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5.18 묘지에 와서 무릎을 꿇고 참배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일부는 뭐 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쇼라도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진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야당 대표자들과 국회의원들이 5.18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형식적 행사 참여를 넘어서 진정한 내면의 가치로 승화돼서 다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만원 같은 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 같은 이런 망언을 펼치는 장을 국회에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자는 바로 출당시켜서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기현 비대위원장, 안철수 대표, 또 여영국 정의당 대표하고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앞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5.18 정신을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불의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5.18 정신을 첨가시켜서 우리 헌법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정신으로 승화시키자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진전과 발전이고 우리 광주가 이 지역을 넘어서 이 군사 독재가 정말 이 광주를 고립시키고 폭도로 몰고 언론을 차단해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지만 그 고립을 뚫고 이제 5.18 정신이 대한민국 전체의 헌법 정신으로 또 아시아의 민주주의, 세계의 민주주의 정신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군사국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해연대와 같은 5.18 정신, 광주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현재와 과제와 더불어 지구촌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로서 광주는 아시아를 만나고 지구촌과 소통하며 연대하는 일감을 중요한 역사적 과제로 설정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평화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전쟁, 내전, 모든 형태의 폭력과 분쟁의 종식을 고하고 사람 중심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전 지구적 연대 공조 국제협력 강화를 해나가는 야말로 41년 전 5.18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미래 과제로 공동 노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의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사회 위축은 이제 담론 수준이 아닌 구체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시민의 자발적 민주화운동이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는 지난 2월 26일 미얀마 군부 규탄 아웅산 석방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의원 72명과 함께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보낸 서신에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연결을 강조하면서 안보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좀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그러고 실제로 미얀마 주변에 있는 인도라든지 태국 같은 경계선에 어떤 난민 캠프를 차려줄 것을 미얀마 임시정부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미얀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에 안타까워하고 국내 거주 미얀마 국민과 함께 물심양면의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41년 전 광주의 기억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미얀마와 한국에서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코로나 이후의 글로컬 민주주의와 오늘의 내일이라는 대주제로 5.18 민주화 주간에 열리는 2021 광주 민주포럼은 매우 시적절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5.18 정신의 세계화 과제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소속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당의 약칭을 흔히 더 민주파티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4가지 방향으로 더 민주의 과제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래로 민주주의입니다. 더 아래로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과 도시, 마을 단위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와 자치, 민주적 실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 및 국제 차원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국제연대와 공조를 강화한 일 못지않게 지방과 지역이 지구촌으로 직접 소통하는 글로컬 시대의 도시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섭 시장님 와 계십니다만 그 대만의 타이난 시하고 광주시가 자매결을 맺었는데 제가 타이난 시를 한번 갔더니 시장이 라이칭더가 지금 민진당의 넘버 2고 차기 차잉원 이후에 행정원장이 총통이 될 가장 유력한 주자인데 라이칭더 시장이 광주시하고 아주 교류를 하고 싶은데 중국 눈치를 봐서 광주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데 저는 그건 뭐 눈치 볼 필요가 있는가? 도시 간의 문제인데 좀 과감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차잉원 총통 축하 편지도 보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뭐라고 막 하되 아니 그거하고 도시 의원 개인 간에 하는 것은 무슨 관계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좀 적극적 도시 간에는 국가의 그걸 넘어선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더 민주는 더 넓은 민주주의입니다. 더 넓은 민주주의는 한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참여하는 열린 민주주의, 포용적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경험했던 자유와 평등의 대동사의 비전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이주민, 난민, 탈북민, 재외동포들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더 넓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의 인권 조항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조항들을 사람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이주민, 난민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익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더 민주는 더 깊은 민주주의입니다. 더 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선거와 국회라는 형식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서 겪는 경제, 사회적,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넘어서 이제 삶의 방식으로서 민생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신용 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차별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용 등급이 1등급이면 주택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3% 이하의 이자를 받고 살지만 6등급 이상이 되게 되면 7%, 8%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안 캐시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용불량자들은 17%, 20%, 24%의 이자 최고 제한율이 지금은 20%로 낮춰졌습니다만 그 일수 달러빚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금융은 우리 몸에 피어 같습니다. 급한데 돈을 빌릴 수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다고 엄청난 고이자에 차별을 받는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철폐를 없애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가지 않으면 형식적 민주주의는 있지만 경제적 신분차별 속에 살고 있는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철폐를 없애고 누구나 똑같이 내가 월세로 사나 전세로 사나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 부금의 이자를 내나 똑같은 비용으로 주거비용을 내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넷째는 더 멀리 민주주의입니다. 더 멀리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만 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많은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5년 전 광주에 모인 촛불 시민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한류는 촛불 한류라고 말했습니다. 5월 정신도 촛불 혁명도 우리의 자부심과 자랑거리만 역사에 남겨둘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빚진 마음으로 지구촌과 소통하고 연대하고 지원하는 책무성 실천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이 김종률 선배가 광주 1고 22에 저의 둘째 형과 친구여서 어렸을 때부터 김종률 선배를 알고 지냈습니다. 백기환 선생의 그 시에 만들어진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제 대한민국 광주를 넘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인권운동가의 정말 즐겨 부리는 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거리에서 어린 소년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앉아가지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대한민국 도와주세요를 외치는 거 보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에 같이 연대해 주신 5.18 재단과 우리 광주 시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평화인권민주주의 의제는 연기한 ODA를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167개국을 대상으로 해마다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합니다. 2020년 한국은 10점 만점에서 8.01로 박근혜 정부 때 2등급으로 떨어졌던 대한민국이 2020년은 8.01로 23위를 차지해서 완전한 민주주의, 풀 데모크라틱 컨트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미국이 지난번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을 이유로 대한민국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던 나라다고 청문회를 한다고 미국 하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아무도 미국에서는 별로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한 국회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의 청문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수 언론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답변서와 그 내용을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화문 내에서 탈북자들이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간첩죄로 고소를 하고 여적죄로 고소를 하고 하야 타도하자고 선동을 해도 잡아가지 않는 완벽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북 전단 살포라는 것은 일종의 양국 그동안 수많은 보수 진보를 넘어선 정상회담이 기본 주제가 상호 비방 중지 체제 인정의 문제인데 그거를 DMZ 근방에서 살포를 해가지고 주민의 알 권리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뭐 김정은, 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이런 조악한 형태의 전단을 뿌려놓고 이것을 표현의 자유 옹호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 미국 당신들은 트럼프의 그 선동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지시켰던 미국이 우리 지금 일촉즉발에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아미스티스 지금 피스 트리티가 안 돼 있는 휴전협정 즉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법률적으로는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일종의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대 진영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이런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방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무조건 방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신체 위험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한해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의 법리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관된 법리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것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당히 월권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맞지 않다. 그래서 미국 저희 견해 미국 내부에서도 많이 공감을 해주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민주주의 선거연구소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민주주의와 인권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군 상위권을 평가받았고 아태 지역에서 뉴질랜드, 호주와 함께 유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중위권을 평가받았고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하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다양성 조사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할 정도로 추적 조사에서 지수화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아태 지역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와 함께 유일하게 위반 사항이 없는 국가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세 개의 지표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안정권에 들어섰고 코로나19라는 도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그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암울했던 7, 80년대와 10대, 20대 시기를 보낸 지금의 장년층에게는 참으로 격세지감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광주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경험했듯이 이 방심한 순간 언제라도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시지프스 신화처럼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과정의 상태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히틀러한테 모든 권력을 1933년 돌려줬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런 무능한 국회처럼 그런 총통제가 출현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공유하는 이유는 국제사회가 5.18 광주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요구하는 기대와 책무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국제사회, 특히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가와 시민에 대한 우리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40년간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경험한 대한민국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는 우리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전남 도청에서 계엄군의 상무충전작전으로 숨진 시민군의 시신수습을 돕는 등 끝까지 광주 시민들과 함께한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의 숨은 이야기는 물론이고 영화 택시 운전사로 세간에 알려진 독일인 기자 유리켄 힌츠페터의 이야기, 또한 암울한 7, 80년대 여성 노동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했던 북미주와 유럽 등의 원조기관, 재단, NGO, 종교기관 지원들이 오늘날 시민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의 마중물이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 우리 마냥 자랑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80년 5월의 부채의식이 아픔이 1980년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87년 유분 항쟁으로 이어져 촛불혁명으로 부활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86년 피플파워로 민주화를 경험했고 필리핀 국민들과 8888 민주환경을 경험했던 미얀마 민중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가 될 때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능으로 빠지게 될 때는 독재로서의 회귀가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수많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수많은 이 좌우 갈등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 계급의 투쟁, 공산당대 또 투쟁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기대했습니다. 히틀러가 폭력으로 일부 조합한 건 있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다수당이 돼서 집권을 했고 힌덴부르크의 지병을 받아 총리가 됐고 입법권을 위임을 받아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괴테의 나라, 베토벤의 나라, 헤겔의 나라, 그 철학과 문학이 깊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할 수가 있었을까? 그에 대한 사회심리학 분석을 했던 게 포에르바흐를 비롯해서 마르코제 하버마스 그리고 에리 프롬 등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이 자유에서 도피하고 독재를 찬양하고 독재를 부르는 이 심리를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도 언제든지 우리 민주정부가 무능함을 보이고 국민의 경제적 삶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때 독재의 향수와 회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문재인 정부와 저희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는 우리가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문제와 어떻게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이 백신 문제를 비롯한 집단 면역을 실현해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인지 그러한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민주당에게 다시 국민이 신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유능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광주가 민주주의 성지, 예술의 수도, 문화 중심의 수도라는 이야기만 듣지만 제대로 된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배가 고프고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용섭 시장님, 김영록 지사님 체제하에서 4차 산업의 총알화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의 집적 단지가 우리 광주에 만들어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한전 에너지 공대가 이제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미래 시대에 있어서 우리 광주 전남이 새롭게 4차 산업을 선도해갈 그러한 구책이 뒷받침될 때 이 민주주의 성지와 이것이 같이 뒷받침되고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러한 슬로건처럼 우리 광주 전남이 민주주의의 성지, 문화의 성지를 넘어서 이제 미래 새로운 빛의 에너지 시대
선도해가는 AI 산업을 선도해가는 광주 전남으로 발전해 가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기조 발제 잘 들었습니다. 잠시 뒤 4시부터 광주 민주포럼의 오프닝 세션을 시작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광주 민주포럼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하모나이즈의 축하 공연을 끝으로 2021년 광주 인권상 시상식과 광주 민주포럼 개막식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모나이즈의 This is me.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I'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ing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rice for us, for your glory, yours. When the sharp s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tand the floor, gonna draw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t a foot, gonna draw them out. This is brave, this is Bruce,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Come on! Wherever the words wanna cut me down, I'll set a foot, gonna draw them out.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 하모나이즈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박광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오셔서 포토타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광주 인권상 시상식 및 광주 인권 민주포럼 개막식,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포토타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오셔서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포토타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